여행이 최고의 재산. 일하며 퇴직하면 가장 먼저 세계 일주를 떠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을 보상받겠다는 듯 그의 눈은 늘 먼 곳을 향해 반짝였죠. 요즘 그 선배는 집 소파에 앉아 TV 다큐멘터리로 에펠탑을 보고 여행 유튜버를 통해 알프스를 경험합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의 꿈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꺾여버린 걸까요? 잠시 후 퇴직금 3억 원을 들고 떠난 꿈의 여행이 어떻게 1년 반 만에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 퇴직한 김성진 부장님.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 약 3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여유 자금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랜 꿈이었던 부부 유럽 배낭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보, 젊을 때 못 해본 것 이제라도 원 없이 해봅시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은 정말 원 없이 즐겼습니다.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조금 더 편안한 숙소를 잡았고 이왕이면 그 나라의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보자며 레스토랑에도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고 꿈같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던 날의 피곤함과 뿌듯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억 원에 달하던 자산은 1억 원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개시 연령 전이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퇴직과 동시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달 18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여행 경비만 생각했지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와 고정 지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했던 겁니다. 김성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왜 여행 자금이 노후 자금 전체를 삼키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꾸지만 그 비용을 노후 생활비와는 별개의 이벤트 비용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은퇴 자산 중 여행과 같은 여가 자금은 최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김성진 씨의 경우 3억 원 자산 중 2억 원 이상을 썼으니 노후 자금의 약 70%를 단 1년 반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둘째, 돈보다 먼저 바닥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60대 한 은퇴자는 퇴직금의 절반을 쓰며 3년간 세계를 누볐지만 갑자기 찾아온 심장 질환으로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장기 여행은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파리의 에펠탑도 스위스의 알프스도 그저 병원 천장보다 못한 풍경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꿈의 여행이 어떻게 악몽이 될 수 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거창한 세계 여행만이 은퇴 후 행복이 유일한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모집하는 관광버스 여행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몇십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 맞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국내 명소를 둘러보는 소박한 즐거움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세계 여행이라는 거대한 꿈에 짓눌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은퇴 여행, 나아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숫자에 기반한 냉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자산의 20% 룰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의 은퇴 자산이 5억이라면 여행과 여가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같은 고정적인 수입이 아직 없다면 장기 배낭 여행보다는 한 지역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아보는 저비용 체류형 여행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퇴직 직후 최소 6개월은 은퇴생활 예행 연습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바로 큰 돈을 쓰는 여행을 떠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 실제 나의 연금 예상 수령액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관리비, 통신비, 각종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병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실제 고정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직접 피부로 느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과세표 준액이 3억 원인 집에 거주하며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관련 통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약 16만 원이 넘는 돈이 매달 추가로 지출됩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을 모르고 세운 여행 계획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셋째, 여행의 목적을 다시 정의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여행은 어디를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다 가는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만 찍는 여행이 아니라 나의 오랜 관심사, 예를 들어 역사 유적 탐방, 미술관 순례 또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트레킹처럼 명확한 주제가 있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겁니다. 이런 여행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삶의 활력과 지적인 만족감을 채워줍니다. 나아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낯선 곳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최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성진 씨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2억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과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여행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화려한 여행도 잘 준비된 노후라는 단단하고 안정적인 기반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은퇴 자금과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차분히 종이에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최고의 재산은 지구 반대편의 화려한 풍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획을 적어 내려가는 당신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